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더 재밌어 하긴 하는데요. ETF 좋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ETF가 좋고 특히 퇴직연금엔 왜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TF 투자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혹시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펀드 상품과 그 펀드의 성격과 동일한 ETF 상품을 찾아서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펀드가 ETF보다 그 보수가 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나스닥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 펀드보다는 ETF가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거 종목 하나 사려고 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ETF는 지금 코덱스나 타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몇만 원만 있으면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상품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하고 투명한 매매입니다. 아래 제 계좌를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데 제 관심 종목들이고 제가 대부분 다 보유한 종목들인데요. 제가 항상 매일 가격을 체크하고 원하면 매도하고 또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이렇게 주식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서 펀드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ETF 투자는 저만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ETF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장려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2017년 11월 21일에 나왔던 이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도 딱 설명이 돼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절세나 그런 효과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ETF 투자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ETF를 퇴직연금을 통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좌를 보시면 제가 그 퇴직연금에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이라고 해서 이제 하반기 거부터 보면 그 전에도 제가 매월 사실은 ETF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원래 7월까지는 그 킨덱스 베트남 합성이라는 그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7월, 8월, 9월, 또 10월 말 이런 식으로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ETF 상품을 통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쯤 언제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퇴직할 때쯤에는 목돈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퇴직연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IRP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ETF 투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ETF 상품명은 운용사 플러스 추종 지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있는 예를 들면 킨덱스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운용사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베트남 이러면 추종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이것도 이제 운용사의 브랜드를 얘기하고 다음은 미국 나스닥 100 이러면 이제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 브랜드와 자산운용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덱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삼성 자산운용 상품의 ETF 브랜드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이 투자하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많은 자산운용 상품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코덱스와 타이거 이 두 가지 정도만 투자하셔도 웬만한 상품에 다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주식 계좌 맨날 공개 드릴 때 간혹 그 해외 비과세 계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상품도 거의 다 코덱스 타이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 왜 퇴직연금에 한때 킨덱스에 투자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때는 왜 그랬냐면 베트남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이 킨덱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베트남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요 가장 메이저인 코덱스와 타이거 두 가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타이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타이거 200,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이제 상품이고, 여기 보면 최근에 출시한 K 뉴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이 투자할 국가 지수 혹은 테마는 본인이 그건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어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겠다든지 그 컨셉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피 200 그리고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어떻게 자산운용사를 선택을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코스피 200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자산운용사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요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은 동일한 상품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을 합니다. 여기 1년 수익률을 보셔도 17.76%와 17.87%로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추종지수가 코스피 2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수익률 차이가 없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시가총액하고 거래량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여기서는 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간 총보수에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수가 더 낮아서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거는 결국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거래가 활발해서 뭐 호가창이 비는 것도 싫고 나는 막 매매를 자주 할 거라서 거래량 많은 게 좋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동일한 상품으로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한번 사면은 계속 보유하는 스타일이라 보수가 낮은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지수를 나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아직 삼성자산운용은 K뉴딜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코덱스 200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 2차 전지 K뉴딜 상품이라고 봤을 때 둘 다 2차 전지자가 들어가니까 아까랑 똑같이 거래량 얘가 더 많고 보수는 뭐 별 차이 없네, 뭐 유사한 수준이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품을 비교할 때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기초지수가 여기는 뭐 2차전지 테마지수를 따라가고 여기는 K뉴딜 지수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표현이 상품명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 상품을 구성하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 비중은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하고 타이거 2차전지 K뉴딜은 종목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이 그 2차전지 산업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데 K뉴딜에서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포스코가 있는데 이쪽에선 포스코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성향, 본인이 그 추종하고 싶은 지수를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뭐 많이 보신 내용일 텐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투자기 때문에 결국에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미래에는 큰 차이가 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아까 코스피 200 ETF 수익률 기억하신가요? 17%입니다. 17% 올해. 17%인데 어떤 사람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1% 정도의 수익을 볼 겁니다. 그럼 이 1%와 17%는 나중에 물론 매년 17% 수익은 아니겠지만 17%뭐 5% 마이너스 볼 때도 있겠지만 이런 큰 수익을 한번 보게 된 사람하고 1%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